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질랜드 필살기, 오늘은 와이너리 농장에서 새집 짓기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영상의 후미에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제가 경험을 토대로 착안 사항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미리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은 저의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넓은 풀밭만이 덩그러니 펼쳐져 있던 이곳에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뉴질랜드에서의 삶을 완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2001년 저는 새로운 꿈을 안고 뉴질랜드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04년 우리는 오클랜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한적한 시골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그저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푸른 언덕 위에 우리 가족의 모든 꿈과 추억이 담길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죠. 2004년 6월 15일 농장 계약을 마쳤을 때의 그 설렘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4일 우리는 뉴질랜드 현지 건설회사인 크랜스톤과 본격적인 건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건축비는 약 65만 불, 지금 생각해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 뉴질랜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건축비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클랜드에 살던 기존 집을 매매하면서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자율이 낮다는 것을 넘어 저희의 상황과 미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준 맞춤형 대출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의 수많은 상담과 서류 작업이 있었지만 저희의 꿈을 향한 열정은 그 모든 과정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은 크랜스톤은 뉴질랜드 내에서도 손꼽히는 상위권 건설사였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말마다 오픈홈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지은 집들의 시공 품질과 사용된 자재의 상태를 꼼꼼하게 비교했습니다. 단순히 외관이 예쁜 집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함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가치를 가진 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산과 실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살 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가 바로 크랜스톤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집을 직접 설계하는 과정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키위 스타일과 한국인의 생활 패턴이 조화를 이루는 집을 만들고 싶었죠. 예를 들어 외국 주방은 주로 병에 든 소스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김치나 장류처럼 다양한 식재료를 저장하고 숙성시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방기구와 저장 공간이 필수적이었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저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따로 마련하고 싱크대를 추가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식 식재료 준비와 보관에 최적화된 공간이 되었죠. 동서양의 장점을 결합한 그야말로 실용적인 구조였습니다. 외관은 목구조의 블록 조정 마감으로 튼튼함을 더했고 지붕은 칼라갈바나이트 함석을 사용했습니다. 총 면적 약 299의 2층 구조로 방 5개, 화장실 3개, 거실 2개로 구성된 말 그대로 평생 살기 위한 집이었습니다. 자재 선택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데크에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퀼라 목재를, 실내 마루에는 고급스러운 자라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실내에는 벽 속에 매립형 진공 청소기 시스템을 설치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함석 지붕의 단점인 빗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인슐레이션을 2에서 3중으로 시공하여 방음 효과를 극대화했고 가능한 한 모든 자재를 고급으로 선택하여 후회 없는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게러지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카펫을 깔았습니다. 콘크리트의 차가움 대신 부드러움을 더하고 청결 관리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뉴질랜드의 따뜻한 기온 때문에 외창을 선택했던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당시 이중창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비바람과 보온, 그리고 방음을 고려했을 때 이중창을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건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모두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소한 변경은 융통성 있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변경이 문서화되고 금액이 정해진 뒤에야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무려 14번의 설계 변경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복잡한 건축 용어와 기술적인 설명을 영어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뉴질랜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큰 사위가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A4 용지의 회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면 사위가 이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건설사와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바쁜 직업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여 제가 초안을 잡아준 내용을 토대로 통역하고 모든 일처리에 중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협의하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집을 둘러싼 환경, 즉 조경이었습니다. 조경 비용은 약 1만 5천 불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제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수는 집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배치했고 다양한 종류의 과실수도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대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며 표토 10cm 아래는 바로 마사토와 점토가 바로 나오는 척박한 땅이라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날을 꿈꾸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또한 배수라인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공사 과정을 비디오로 꼼꼼하게 기록하며 막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급수와 배수 시스템까지 직접 챙긴 이유는 이 집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제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나의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 모든 과정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집을 완성해 간다는 자부심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시골이라 상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의 선물을 활용합니다. 지붕에 설치된 거토로 빗물을 모아 20톤짜리 대형 물탱크 2개에 저장합니다. 이 물은 가압 펌프를 통해 1층은 물론 2층까지 시원하게 공급됩니다. 빗물이라 그런지 물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손빨래를 할 때면 그 부드러움이 온몸으로 느껴져 기분이 좋습니다. 난방과 취사에는 45kg짜리 가스 실린더 2개를 사용합니다. 취사용 버너와 함께 겨울에는 따뜻한 벽난로를 운영하여 아늑함을 더합니다. 시골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은 바로 정화 시스템인 세틱입니다. 세틱은 여과조, 산화조, 부패조로 구성되어 오수를 여러 단계에 걸쳐 정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걸러진 오수는 기준에 따라 자연 방류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세틱 시스템은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고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펌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터가 공회전하게 되며 방치하면 모터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즉시 현장으로 가서 스위치를 내리고 정기 점검을 맡긴 전문 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시골 생활의 일부이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장을 구입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이 땅을 보러 왔을 때 대나무 그늘 아래 차를 세우고 김밥을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날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의 작은 꿈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앙상했던 포도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방제와 제초 작업이 이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수확하고 직접 와인을 숙성하며 자연의 낭만을 만끽합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농장의 풍경, 특히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 와이너리의 전경은 그 자체로 뉴질랜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자연의 순리와 삶의 여유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지은 집에서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5년마다 외부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하고 내부 목재는 세월에 따라 조금씩 뒤틀리기도 합니다. 배수관 막힘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은퇴 전에 약 3년간 건축 수리 전문 회사에서 일하며 필요한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그때 배운 지식과 경험은 지금 이 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직접 공구를 들고 손보며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은 직접 해결하며 비용도 절감하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이 집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간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나 중앙 진공 청소기, 가스 관련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작업은 여전히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원칙을 지키며 이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에서 새 집을 짓는 분들을 위해 제가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몇 가지 필살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세요. 뉴질랜드에서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없는 사소한 변경도 모두 추가 비용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축 공기를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최선책입니다. 계약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든 작업은 직접 시공하세요. 조경은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정원 조성이나 간단한 조경 작업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내 집과 정원에 대한 애착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 시공 시 수시로 현장에 참여하세요. 계약과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도면과 시공상의 차이가 없는지 조기에 발견하여 재시공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건설사와 소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시공 시 공기 단축을 위해 공사를 재촉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일시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건설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기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가 지원되지 않는 시골은 우수저장물 탱크 20톤 이상의 물탱크 2개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는 때론 물 부족으로 인해 탱크로리로 물을 구매해야 하니까요. 여섯 번째, 집 주변에 정원수와 울타리용 묘목을 초기에 식재하여 비바람을 막고 방풍이 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사방으로 나무 식재를 하되 낙엽송보다는 침엽수를 식재하여 사계절이 푸르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낙엽송을 선택하면 겉터에 나뭇잎이 쌓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수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고 저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제 인생을 걸고 지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2005년 11월 17일 이 집으로 이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집을 삶의 완성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도시의 편리함과는 또 다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심으로 살아온 제 인생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집,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기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질랜드 필살기에서는 와이너리를 리스받은 회사의 부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